사실 100g에 10만원 하는 커피들이 요즘은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를 20g을 사용하면 거의 5번밖에 못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시대 흐름이 조금 변하면서 원두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된 것이죠. 안녕하세요, 커피용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제가 처음 커피를 내렸을 때는 거의 20g 원두를 사용하는 레시피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커피 한 잔은 거의 250ml에 가까웠었죠. 사실 100g에 10만원 하는 커피들이 요즘은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커피를 20g을 사용하면 거의 5번밖에 못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케냐 AA 이런 식의 커피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레시피에 개인적인 고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민하게 된 이유는, 물론 지금도 저렴한 가성비 좋은 커피들이 많지만 100g에 10만원 하는 그런 좋은 커피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런 희소하고 좋은 커피들을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다양해졌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나름의 커피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제가 카페인에 약합니다. 커피 한 잔을 후루룩 다 마시고 나면 때로는 못 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셔보고 싶은 커피가 요즘 한두 개가 아닌데 20g으로 가득 커피를 내리고 나면 반도 못 마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두 사용량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16g으로도 커피를 많이 내렸었고, 최근엔 15g으로도 커피 추출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드리퍼를 사용하면서 최근에는 12g 레시피를 저희 블랙로드 성수점에서는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 브랜드에도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커피를 드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합리적인 가격의 커피를 드실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드리퍼는 체코 브로스컵 챔피언인 제키가 만들어낸 솔로 드리퍼라고 합니다. 이 솔로 드리퍼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40도 정도 되는 좀 가파른 경사 각입니다. 아마 한국에 출시된 이 플랫 바텀 형식의 드리퍼 중에서는 상당히 각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쪽에 있는 면이 커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과지를 끼웠을 때 드리퍼와 접촉하는 면이 거의 최소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제키가 사실 디자인 베이스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리가미 이런 거 쓰면은 서버에 놓았을 때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쉽게 맞춰지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고요.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출 양상이 있습니다. 그 커브와 경사각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상당히 추출 흐름이 빠른 편입니다. 추출 흐름이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 추출에 관련된 컨텐츠나 영상을 만들 때 물 흐름이 빠른 드리퍼를 꾸준히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물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바리스타가 유량을 조절함에 따라서 그게 바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서 같은 원두량을 써도 이 커피에서 추출을 확실하게 더 많이 끄집어낼 수가 있는, 수율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추출을 많이 끌어내서도 좋은 맛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원활한 물 빠짐과 균일한 추출, 그래서 제가 정말 요즘 이 드리퍼와 사랑에 빠져 있는데요. 저희 블랙로드에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g 원두를 사용하고요. 총 물량은 190ml, 그리고 물 온도는 95도 정도로 저희가 추출하고 있습니다. 다소 높은 물 온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적은 원두량에서 많은 성분을 끄집어내는 것도 있지만 95도 정도로 추출을 했을 때 첫 모금이 따뜻한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추출 레시피를 말씀드리면 12g 원두를 사용하고 뜸 들일 때 40g 정도 물을 투입합니다. 40g 물을 투입해서 30초 정도 뜸을 들이게 되고요. 그때 다시 50g의 물을 투입합니다. 투입하고 한 50초가 되면 다시 50g의 물을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1분 20초가 되면 다시 50g의 물을 투입해서 추출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이때 총 추출 시간이 한 2분 20초에서 30초 정도가 되도록 분쇄도를 조절하시면 저희가 추출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추출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물 빠짐이 빠르다고 자꾸 말씀은 드리지만 어느 만큼 빠른지 직접 한번 실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리타 웨이브와 솔로 드리퍼의 유량을 10g 정도에서 100ml 물을 부어보면요, 이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솔로 드리퍼가 한 2-3초 정도 더 빠르게 물이 다 빠지긴 합니다. 근데 레시피를 똑같이 원두를 넣었을 때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거의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거의 1분 가까이 추출이 느려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번 실험에서 더 그런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플랜 바텀 형식이랑 비교했을 때 30초 정도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이거에 맞도록 설계를 하면 되겠죠. 분쇄도를 조절한다거나. 사실 적은 양의 원두를 사용한다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추출하면 더 연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12g 원두를 사용하고 브릭 레이시오만 맞추면은 농도가 비슷할 것 같지만 대체로 원두를 적게 썼을 때 추출되는 수율이나 농도가 더 연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의 원두를 쓸 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추출력을 더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쇄도를 가늘게 한다던가 물을 더 많이 투입한다던가 아니면 추출 시간을 길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솔로 드리퍼를 사용했을 때는 물 빠짐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분쇄도를 더 가늘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 투입하는 물의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타켓을 만들기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물 빠짐이 이제 느린 드리퍼인 경우에는 바리스타가 어떻게 조절해도 추출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커피 맛을 조절하는 게 오히려 자유도가 좀 떨어지는 편이죠. 실제로 제가 똑같이 추출해서 맛도 한번 봤습니다. 칼리타 웨이브로 추출했을 때는 거의 추출 시간이 1분 정도 느려졌기 때문에 약간의 쓴맛 그리고 강한 바디감 확실히 조금 더 진하다는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 드리퍼를 사용해서 추출했을 때는 조금 더 플레이버가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미나 플레이버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할 수가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드리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블랙로드가 이 드리퍼를 해석한 키워드가 비싼 커피 추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사실 요즘 비싼 커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드리퍼로 조금 더 다양하게 가격대가 비싼 커피를 여러 번 나눠서 드셔보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드리퍼를 저희가 판매할 거란 생각은 사실 하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키를 처음 만난 게 베스트 오브 파나마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저랑 결이 잘 맞고 커피를 워낙에 서로 좋아하다 보니까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둘이 밥도 먹으러 가게 되고 친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키가 솔로 드리퍼에 대한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고 그 당시에 이름도 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랑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열정이 더 생기게 되었고 그때 기억하기 쉬운 이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솔로 드리퍼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키가 바로 저한테 프로토타입을 보내줬었죠.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성수해서 쓰면서 아 정말 만족감이 좋은 드리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본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드리퍼를 팔 생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안 샀었거든요. 근데 제키의 연락을 받고 그래도 예의상 커피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니까 최소 수량을 구매해서 한 번만 한국에 소개를 하고 예의를 차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드리퍼에 관심을 가질지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온 50개가 거의 하루 만에 솔드아웃이 돼서 제키에게 이제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난 이 정도로 잘 팔 수 있다. 그래서 다음 2차 물량을 90개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사실 하루 만에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드리퍼의 재고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제가 이제 제키에게 더 딜을 해서 좋은 가격에 이 드리퍼를 한국에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리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 소개해드리고 브로스컵 챔피언이 만들어낸 다양한 도구들도 차례차례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